김정민의 친절한 IT 이야기. 오픈AI 랩은 인류의 이기심과 두려움 드러내다. 미국 시간 11월 17일 오픈AI 이사회가 샘 알트만 대표이사를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 세계가 이 뉴스에 주목했는데 결국 4일이 지난 11월 21일 샘 알트만이 오픈AI 대표이사로 복귀하면서 사태는 마무리되었다. 이번 사태는 자본을 등에 업은 샘 알트만의 완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날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 법률적 관점, AI 개발 관련 이념 대립의 관점, 직원들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오픈AI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 예측해보고자 한다. 알다시피 샘 알트만은 챗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오픈AI를 공동 창업했다. 다른 공동 창업자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유명 인사들이 있다. 샘은 최근 AI 붐이 일면서 IT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 슈퍼스타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샘이 오픈AI를 공동 창업했을 때의 목적, 즉 초심을 잃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그러던 중 해임 사태가 터진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픈AI의 특이한 구조와 비영리 회사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 특이한 구조의 배경이 된 오픈AI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관계와 각자의 권한, AI 기술 개발을 둘러싼 해묵은 이념 대립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샘 알트만의 해임 소식은 갑작스럽게 전해졌다. 이사회는 해임의 이유로 샘이 이사회와 진실로 소통하지 않아 이사회가 그 책임을 다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들었다. 실제로 샘은 이사회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고 11월 17일 좀 회의에 들어갔고 즉시 해임이 의결되었다고 한다. 최대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샘이 해임된 후에 이 사실을 알았다. 사태가 벌어지자 투자자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대는 엄청났다. 3일 뒤인 20일 마이크로소프트는 샘을 AI팀의 리더로 영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오픈AI 직원들이 단체로 이직을 예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피해자였던 샘에게 직원들이 동조하자 이사회가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이사회 멤버 중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 과학 책임자인 일리아 수츠케버가 주동자로 지목되었다. 오픈AI 이사회는 샘, 그렉 브록만, 일리아 등 사내이사 3명과 사회이사 3명으로 구성되는데 일리아는 사회이사 3명을 설득해 샘과 그렉을 해임한 것이다. 일리아는 샘의 상업화 질주에 반대 의견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11월 20일 직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사회에 샘 알트만의 CEO 복귀를 요청하였고 복귀되지 않으면 회사를 나가겠다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오픈AI 전체 직원 770명 중 700명이 넘는 인원이 탄원서에 서명을 했으니 이사회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일리아가 주말 사이 마음을 돌려 SNS에 이사회의 행동에 동참한 것을 깊이 후회한다며 기업의 재결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반성문을 올렸다. 11월 21일 이사회는 하는 수 없이 샘 알트만을 CEO로 복귀시켰고 샘 알트만을 해임했던 이사진은 교체됐다. 이사회는 대주주의 동의도 없이 어떻게 전격적으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오픈AI의 목적과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2015년 오픈AI의 설립 당시 미션은 안전한 인공지능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의 이점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고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었고 현재의 미션은 인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안전한 일반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픈AI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예방하고 인공지능의 잠재적인 이점을 최대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대의하에 의기투합한 오픈AI 공동 창립자들은 애초부터 오픈AI를 비영리 회사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사회 멤버 누구도 회사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시작은 그럴듯했으나 비영리 회사인 오픈AI는 개발 자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구글의 딥마인드에 비해서 자본과 인재가 턱없이 부족했다. 실제 AI 관련 기술 개발 수준도 딥마인드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이를 참다 못한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떠났다. 결국 오픈AI는 2019년 대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인재 유치, AI 슈퍼컴퓨터 구축 등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여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이 혼재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의 회사가 되었다.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영리 법인만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비영리 법인인 병원도 영리행위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다만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것이 영리 법인과 차이점이다. 영리라는 것은 수익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의미이고 비영리는 수익이 아무리 많아도 나누어 줄 수는 없다는 뜻이다. 오픈AI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구조도에 의하면 최상위의 비영리 법인인 오픈AI 인코퍼레이트가 있고 중간에 홀딩 컴퍼니가 있고 하단에 영리기업인 오픈AI 글로벌 LLC가 있는 구조이다. 영리회사인 오픈AI 글로벌 LLC는 대중에게 오픈AI LP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오픈AI LP의 홈페이지에는 3가지 원칙이 소개되어 있다. 첫째, 투자자의 수익을 투자금액의 100배로 제한한다. 나머지 수익은 오픈AI가 인류의 공동선을 연구하는 데 사용한다. 둘째, 모든 투자자와 직원은 수익보다는 오픈AI의 헌장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셋째, 이사들이 지분을 가질 수는 있지만 영리적 결정과 오픈AI의 미션에 배치되는 결정은 지분 없는 이사들이 결정한다.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 LP의 지분을 49%나 가지고 있지만 영리적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남는 장사를 했다. 오픈AI에서 개발한 기술을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이사회의 권한이고 자유이다. 회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이고 이사회와 이사, 대표이사의 회사 내 역할은 제각기 다르다. 오픈AI의 위와 같은 기형적인 구조는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는 받아야겠고
회사의 목적과 미션 또한 포기할 수 없어서 만들어진 궁여지책이다.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각자의 역할을 잘 나누고 상호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먼저 미국에선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생각이 강하다. 그래서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세울 수도 자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자를 수 있다. 즉 주주들이 자신들의 대리인인 이사를 세우고 그 이사들이 회사를 운영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한국 비영리법인은 주식을 발행할 수 없고 주주라는 개념이 없지만 미국 비영리법인은 예외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오픈AI의 사내이사는 이사회의 추천과 승인으로 임명되고 사회이사는 이사회의 추천과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이사가 아주 멋지게 언론에 노출되는 모습만을 보다 보니 대표이사가 회사의 모든 일을 알아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따라서 오픈AI 이사회가 셈을 자른 것은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 놀라운 일은 아니다. 특히 오픈AI 이사회가 밝힌 이유처럼 셈이 이사회의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잘라야 마땅하다. 이는 각자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사회가 샘 알트만을 해임한 이유는 여러 가지 추측성 내용이 회자되지만 가장 유력한 이유는 이렇다. 예전부터 이사회와 샘 알트만은 회사의 생존을 위한 AI 상업화를 두고 수차례 대립을 했다. 즉, 샘은 발빠른 AI 상용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을 더 투자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사회는 AI의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해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간단히 말해 샘이 오픈AI 창립 당시에 초심을 잃었다는 것이 이사회의 생각이다. 그런데 이런 대립은 인공지능에 관한 해묵은 대립이다. 샘 알트만의 초심은 오픈AI의 미션과 같았다. 변화가 느껴진 것은 2021년 즈음이다. 인공지능이 미국 성인 한 명당 연간 13,500달러를 지불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부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공지능의 발전을 막을 수 없다면 더 윤리적이고 다수를 위한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나아가 샘 알트만은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픈AI가 다른 경쟁 기업보다 먼저 더 빠르게 인공지능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고 이 대목이 석연치가 않았다. 인공지능에는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이 있다. 과거에는 이렇게 분류하였고 강인공지능에 대한 수많은 추측과 공포심 조장이 이어졌다. 약인공지능은 특정 작업에 특화된 인공지능을 말하고 강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인간 지능 이상을 가진 인공지능을 말한다. 강인공지능 개념이 일반 인공지능인 AGI로 발전하였다. 오픈AI가 개발하는 것은 AGI다. 그리고 AGI는 인간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가 나서서 규제를 하거나 AI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감시, 감독을 해야 한다. 일론 머스크는 국가의 규제를 주장하며 오픈AI, 구글 등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오픈AI는 자정작용을 강조한다. 실제로 오픈AI 인력의 20%는 감시, 감독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로이터의 기사에 의하면 오픈AI 연구원들이 샘이 해임되기 직전에 이사회의 강력한 AI 혁신을 경고하였는데 연구원들은 이메일로 지금 우리가 뭔가 엄청난 혁신을 가져다줄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이것에 의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인공지능의 발견이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냈다. 프로젝트 이름은 큐스타인데 이 프로젝트 AI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지녔고 스스로 자기 개발도 한다고 전해지는데 그 근거가 수학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점이다. AI가 수학을 정복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인데 인간 지능과 유사한 추론 능력을 갖췄다는 말과 같다. 인간이 제시한 문제만을 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는 AI, 인간보다 뛰어난 고도화된 AGI의 등장이 수년 내에 가능하다고 연구원들은 봤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했다. 이 보고를 접수한 이사회는 AGI의 개발을 천천히 하거나 안전성을 체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샘은 이사회와 진실한 소통은 하지 않고 개발을 강행해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이사회가 샘을 해임한 것이다. 직원들에게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다. 최근 오픈AI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투자사가 860억 달러 가치의 오픈AI 직원들의 비상장 주식을 구입하는 딜이 그것이다. 올해 초 주식을 받은 직원 기준으로 3배, 2019년 입사한 직원들 기준으로는 86배가 오른 가격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일확천금인데 이사회가 샘을 해임해버려 투자 딜은 무산되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오픈AI 직원들은 연봉도 많이 받지만 실리콘밸리 회사가 그렇듯 연봉의 절반 정도를 주식으로 받았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사회가 연봉의 대부분을 날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념의 대립은 결국 명분 싸움으로 귀결된다. 명분 싸움은 실리냐, 휴머니즘이냐의 대결이다. 효과적인 이타주의처럼 인류에게 이익이 되도록 AI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 오픈AI의 미션이다. 그러나 샘과 직원들은 실리를 추구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 대목에서 정작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휴머니즘을 가장하여 실리를 추구하는 무리들이다. 스타트업 세계에서는 대체로 이런 자들이 성공하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다. 특히 싸움이나 노름판에서 내가 이겨서 나눠줄게, 내가 다 따서 나눠줄게라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샘은 오픈AI가 다른 경쟁 기업보다 먼저 더 빠르게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야 윤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지금까지 샘의 언행을 분석해볼 때 이 말을 믿어야 하는지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실제로 샘은 자신의 돈으로 기본소득 실험도 했었다. 그러나 샘의 진심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천천히 안전성을 검증하면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필자가 바라보는 샘은 개발자가 아니다. 홍보, 마케팅의 천재에 불과하다. 8살 때부터 코딩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최근 10년 동안은 야망을 가진 투자자에 불과했다. 스스로 과학적 진보를 통해 1조 달러 규모의 기업을 만들자고 했지만 투자 말고 과학적 진보를 위해 기여한 바는 없어 보인다. 나쁘게 보자면 AI 분야에서 그의 삶은 그저 영업맨에 불과했다. 오픈 AI를 샘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악한 지금 오픈 AI의 미션은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어렵게 지탱하던 하이브리드 형태의 기형적인 구조는 자본에 무릎을 꿇었고 AGI 개발 폭주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기술 개발의 이익은 소수가 가져갈 것이다. 이제 오픈 AI 이사회는 이런 폭주를 막을 힘이 없다. 일론 머스크가 경고했던 것처럼 오픈 AI는 클라우드 AI가 될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규제밖에는 없다. 더 칼럼니스트